자, 대통령 선거가요 40여일 앞으로 다가왔죠. 이런 가운데 각 후보와 러닝메이트의 자산 규모에 관심이 쏠린다라고 하네요. 워싱턴 포스트지가요 최근 민주당의 대통령, 부통령 후보 그리고 이 공화당의 대통령, 부통령 후보들의 이 자산 규모를 추정했습니다. 뭐 재정 공개한 내용, 세무 보고서 등을 토대로 예측한 건데요. 민주당 주 후보는 각자의 세무 보고서를 공개했으나 이 공화당 후보들은 공개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언론을 통해 공개된 그런 내용을 토대로 자산을 추정했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는요, 공화, 민주, 양당 후보 재산을 비교하니까 공화당 쪽이 민주당 측을 압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재밌는 내용이라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각 후보별 상황을 한번 볼게요. 먼저 해리스 민주당 대통령 후보죠. 순 자산은 보시다시피 800만 달러에 달한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상당 부분은 남편인 덕 엠호프 변호사죠. 공동재산으로 구성된다고 합니다. 유명한 변호사의 남편이 100만 불 이상의 연간 수입을 기록한 바가 있었죠. 그런데 2020년 이 해리스가 부통령이 되면서 그런 그 로펌에서의 그 프랙티스를 그만두고요. 워싱턴 DC에 있는 그 조지타운 대학교의 강사, 교수로 전직을 했죠. 그리고 부동산은요, 로스앤젤레스에 위치한 주택인데요. 이게 한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가치이고 여기는 대체로 한 100만 달러에서 500만 달러 사이의 모기지가 설정되어 있다라고 나오네요. 그래서 재산 내역에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요. 계속 지금도 거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수입은 주로 부통령의 연봉 그리고 기타 수입이 있는데요. 24년에 28만 4천 불의 연봉을 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녀와 이 부부, 남편 엠호프 변호사 부부는 23년도 세금 신고서에 대략 40만 달러의 소득을 보고했고요. 이건 이 남편의 교수직과 해리스의 이 부통령으로서의 수입이 포함된 금액이라고 합니다. 그 밖에 뭐 금융자산에서 추가 소득이 몇만 불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또 주목할 만한 것은 인세가 있어요. 이 해리스 부통령은 2019년 출간한 자서전이 있고요. 이걸 통해서 45만 달러 이상의 인세를 벌어들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금 납부와 관련해서는 고소득자이기 때문에 높은 세금을 납부하고 있고요. 2019년도에는 100만 달러 이상의 세금을 납부했고 20년, 21년에도 그의 절반 이상에 해당되는 금액을 납부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남편이 변호사 일을 그만두면서 이 세금 납부액이 상당히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현재는 대략 한 10만 달러 정도의 이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들은 매년 2만 달러 이상을 기부하고 있다고 하네요. 기타 뭐 주목할 만한 것이 해리스 부통령이 2023년 가수 비욘세로부터 1,650불 달러 상당의 콘서트 티켓을 선물 받았다는 게 나오네요. 따지고 보면 해리스 부통령도요 평생 검사였죠. 주 법무장관, 뭐 상원의원, 부통령이니까 공무원으로만 재직한 거잖아요. 그에 비하면 좀 재산이 많다라는 평가가 있으나 이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LA 이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잘 나가는 변호사였던 남편의 자산이 상당 부분 포함된 영향으로 분석된다라고 하네요. 자, 다음으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인데요. 어마어마합니다. 대략 순자산이 39억, 3.8 빌리언이니까요. 엄청난 규모죠. 대체로 부동산, 호텔, 리조트, 골프장 다양한 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에 기반한다라고 합니다. 수입은요, 부동산 또는 사업 수익인데요. 2023년 한 해 동안 트럼프 전 대통령이요. 호텔, 리조트, 골프장 등에서 최소 6억 3,500만 달러 이상의 수익을 신고했다라고 하네요. 기타 본인의 자산은요, 부동산 자산인데요. 상업용 부동산 그리고 호텔이 있는데요. 뉴욕, 캘리포니아에 상업용 부동산 최소 4개 이상 보유하고 있고요. 북미, 유럽, 아시아에 걸쳐서 9개의 호텔을 소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부동산들이 당연히 트럼프 후보의 주요 자산이고요. 순자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거죠. 또 인세도 상당합니다. 최근에는 이제 Letters to Trump라는 책을 출판해서요. 470만 달러 이상의 인세를 벌어들였고요. 세금과 관련해서는 좀 특이한 부분이 있죠. 대통령 재임 중에 세금 신고서를 공개하지 않았죠. 대체로 이 모든 대통령들이 이 본인의 세금 신고서를 공개하는 게 관행이었었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개하지 않았었고 그게 이후에 퇴임 이후에 21년이었었나요? 의회와 언론에서 나중에 이 내용을 공개했죠. 자료에 따르면 여러 사업 손실을 활용해서 이 벌어들인 소득을 줄임으로써 실제 순소득세 납부액은 한 99만 달러 정도에 그쳤다라는 게 큰 뉴스이기도 했었고요. 저도 이와 관련해서 별도의 영상을 만들기도 했었죠. 근데 이게 충분히 납득할 만한 어떤 합법적인 절세 플래닝이었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리포트가 있었다라고도 말씀드렸고요. 그 밖에 트럼프 후보는 특이할 만한 사항으로 부채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뭐 여러 건의 소송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도 50 밀리언 이상의 부채를 부담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특히 이 뉴욕주에서의
민사 사기 소송으로 인해 추가로 뭐 5억 달러 이상의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겠다라는 게 기사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부통령 후보인데요. 먼저 공화당의 부통령 후보인 JD 벤스 후보를 보면요. 순자산 규모는 대략 한 10밀리언, 1000만 불 정도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뭐 이것도 역시 어마어마한 성공인데요. 오하이오주의 이 힐빌리 출신이죠. 빈곤 속에서 자랐지만 군복무 그리고 예일대 법대를 졸업한 뒤에 성공적인 벤처 투자자이자 또 베스트셀러 작가로 성장했죠. 그래서 연봉은요, 지금 현재 상원 의원 연봉으로 한 17만 4천 달러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부인 우샤 벤스가 또 굉장히 이 대형 로펌에서 아주 활발히 활동하는 변호사잖아요. 그래서 21만 달러에서 41만 달러 사이의 연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투자 소득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공적인 벤처 투자자로 활동했잖아요. 그래서 벤처 캐피탈 투자 및 암호화폐 투자를 통해서요. 큰 소득을 얻었다라고 하고요. 부동산 소유는요. 버지니아에 주택이 있고요. 워싱턴 DC에 타운하우스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2023년 160만 달러 상당의 버지니아 주택을 구매했고요. 워싱턴 DC에도 50만 달러에서 한 100만 달러 사이의 타운하우스를 소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타운하우스는 현재 렌탈 프로퍼티로 운영이 되고 있고 연간 15,000달러에서 5만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또한 특이할 만한 것, 인세가 있죠. 베스트셀러의 저서가 있습니다. 본인의 자서전격인 힐빌리 엘레지로 5만 달러 이상의 인세를 벌어들였다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팀 월즈, 민주당 부통령 후보인데요. 이분이 가장 상대적으로 서민적인 수준을 보여준다고 하는데요. 순자산은 약 100만 달러 정도이고요. 미국 내 중산층에 속하는 금액이겠죠. 교육자 그리고 공무원으로서 경력을 쌓았고요. 그의 재산 중 대부분은 공공연금 그리고 퇴직기금에서 나온다라고 합니다. 연봉은요. 미네소타 주지사 연봉인데요. 23년 기준 이 월스 주지사는 11만 2,490불의 연봉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2019년에요. 미네소타 주지사 관저로 이사하면서 자택을 30만 4천 달러에 매각했다고 하고요. 현재는 별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고 또 주식이라던가 다른 투자 자산도 보유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네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은퇴기금, 연금 계좌를 보유하고 있고요. 2023년에 은퇴기금에서 13만 5천 달러를 인출했다고 하네요. 본인 딸의 대학 학비를 충당하는 데 사용됐다고 하네요. 굉장히 중산층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이죠. 뭐 이런 이유는 정치인이 되기 전에요. 고등학교 교사 그리고 주 방위군을 겸임했던 이 월스 주지사의 어떤 특수성일 텐데요. 보통 사람 수준의 소박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특이할 만하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대선을 앞두고요. 양당의 후보들의 재산과 소득 수준에 대한 재미있는 기사였습니다.